Guten Tag, setzen Sie sich doch und sehen Sie mal. Herzlich willkommen in Berlin. Ich freue mich, Sie zu sehen. Ich freue mich, Sie kennenzulernen. Aber wir noch eine begrenzte Zeit miteinander verbringen, hoffe ich doch eine ganz besondere Beziehung zu Ihnen aufbauen zu können. Das ist der Charme dieses Berufs. Ich wünsche Ihnen eine gute Reise. 네, 제 소개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시호이고요. 이곳 베를린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은 잠깐 휴학을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 안에서 혼자 틀어박혀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저희 투어는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투어입니다. 뭐 그저 그런 투어는 어디나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저희 투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입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요, 포츠담에 나오는 바로 그런 길이죠. 과거에 이 길을 따라서 베를린 장벽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장벽들의 일부가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밑을 바라보시면요, 이렇게 당시에 장벽이 있던 길을 따라서 흔적을 남겨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기록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베를린의 국립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소니센터고요. 그 옆쪽으로 베를린의 필하모니 건물이 있습니다. 이 근처로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더 있으니까 나중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한국 작가들 전시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뒤쪽으로 베를린에서 가장 큰 티어가르텐 공원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전승기념탑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나중에 다 둘러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공원 오른쪽으로 단 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바로 베를린의 상징 브란덴부르크문이 있습니다. 이 관광객이라면 사진 한 장 찍어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문으로 가기 직전 바로 앞쪽으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투어가 끝나는 곳이겠죠. 자, 들으시는 분들께서 더 신나게 들어주셔야 앞에서 설명하는 가이드도 더 신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도시 여행하시다 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그 도시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이 도시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이게 더 알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이곳 베를린 역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나치의 근거지기도 했었고 또한 냉전의 분단도 있었죠. 아마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베를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곳을 이동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남자분. 역시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행 다니셨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세요? 과테말라요. 과테말라면은 언제 가셨던 거예요? 4년 전. 4년 전에요? 뭐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행? 누구랑? 혼자서.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10개월. 여행을 혼자서 과테말라에서 10개월 가셨어요? 거기서 뭐 일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배워보고, 살사도 배워보고. 과테말라에서 살사를? 네. 알겠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신가 봐요? 요즘에는 일한다고 자주. 요새는 못 다니시고, 근데 여기 생기실 때는 다니시는 편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세요? 다니셨던 곳 중에 인상 깊으셨던 곳 한 군데만 말씀하시면 어디이실까요?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 거기서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공연도 자주 보고. 아 저기 잠깐만요. 전화만 잠깐만 받고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기 그 투어하시면서 이 전화는 자유롭게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가 공연장도 아니고 제가 배우도 아니고 그냥 가이드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소리로 해놓지 마시고요.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다시 가이드 좀. 짧게 좀. 내일 가이드 줘서 볼래? 뭐라고? 아 왜 또? 알았어, 다음에 시간 다시 보죠.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 베를린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때 짝을 만났거든요.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던 친구였는데, 네, 그 SNS라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으로 옛날 친구분들 많이 찾고 만나고 그러시죠? 만나보시면 어떠세요? 반갑기도 하고 간만에 만났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내가 내일 중요한 인터뷰도 하나 미뤄놓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건데 또 이렇게 미뤄졌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희 투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리 뜨시기 전에 제가 단체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베를린 오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놀라셨겠지만 아이폰으로 찍겠습니다. 자, 네, 좀 더 보여주시고요. 네, 좀 더 보여주시고요. 이쪽도 의지를 갖고 좀 보여주세요. 미끼 자르시면 다 나와요. 자,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브이 작가의 개인전 나의 세계와 당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작가님이 직접 몇 가지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예정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브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전시는 나의 세계와 당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의 세계에 초대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가 베를린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작업한 친구라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친구 하나 없이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친구들이 저를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아놓은 내용도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친구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저에 대한 친구들의 인상을 보여주는 거죠. 저의 개인 이미지와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이 제 자신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 작업한 것보다 더 유의미한 거죠. 잘 들리시죠? 네, 계속해주세요. 친구라는 주제는 참 재밌어요. 나이 들어서 요새 알게 되는 친구들은 상당히 피상적인 관계 같아요. 온라인 친구처럼요. 서로 관심 있는 것처럼 걱정해주기도 하고 신경 써주지만 왠지 무심해 보이죠. 정말로 안 친한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누군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온라인 친구가 참 좋아요. 적당히 관심을 가져주면서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저를 더욱 저답게 해주니까요. 제가 재밌는 작업을 하나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작품은 현 존재라는 작품이에요. 컴퓨터를 잘하는 온라인 친구 하나가 제 글을 읽고 하나 만들어줬어요. 몇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이렇게 재밌는 형태가 되었죠. 제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돌고 있는 것이 저의 친구들이고 제가 그들과 관계할 때마다 움직여요.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도 저랑 친구 맺고 괜찮으시면 글도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부힐리로 검색하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해주세요. 물론 전시장을 나가시면서 친구를 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리고 실은 이 아이디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아이디라 전시가 끝나면 아마 없앨 거예요. 큐레이터님? 네. 이분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친구 맺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꺼내서 페이스북 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브이 작가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네, 검색해서 지금 친구 맺기 진짜로 해주세요. 보시면 이번 전시에 출품한 현존되는 작품도 보이고, 네, 작가님의 일상이라던가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도 작가님의 작업 일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디는 부힐이고요.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BUUHEE 스페이스 LEE입니다. 물론 온라인 친구를 맺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는 사이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활을 공개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죠. 온라인 친구들은 더 쉽고 빠르게 제 행동과 말에 반응해줘요. 실제로 제 작업에 많은 영감을 주죠. 오늘 오신 분들도 저랑 친구 맺고 괜찮으시면 제게 좋은 영감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끔찍한 곳이죠. 베를린은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주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이성의 탈을 쓰고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죠. 맞고 죽임당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2711 관처럼 보이는 이 네모 콘크리트 박스의 개수예요.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독일인들의 마음, 그리고 이걸 보는 유태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모두에게 느껴지는 견디기 힘든 폭력일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폭력이요. 과거는 원래 없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지금의 폭력을 극복하는 겁니다. 독일, 유태인, 양쪽 모두. 실은 전 여기가 별로예요. 충분히 아름답진 않아요. 오히려 뭐랄까 옥죄고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가위 눌리는 기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색깔과 형태로 다시 작업해 본 겁니다.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거야? 그냥 추상적인 조각물이야. 메비우스 띠처럼 한번 꼬여 있어서 안이랑 밖에 연결되었어. 근데 또 바깥쪽에서 보면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고 끊어져 있지. 잘 안 보면 이어진 것처럼 보여. 연속적이진 않지만 연속적인 거지. 네 작품은 그렇게 맨날 설명을 들어도 어렵냐? 이것도 뭐 휴메 인식론 같은 거 그런 거야? 철학 전공하는 애들이 들어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데이비드 휴me. 난 잘 모르지만 그 아저씨 생각은 참 마음에 들더라.
나야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만드는 거지. 근데 일 촬영 잘했고 무슨 일? 그때 아 그거? 그냥 뭐 그럭저럭. 근데 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아니 근데 너 이번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시호야. 매번 이렇게 일정 꼬여버리는 거 어떡하겠어. 너도 많이 바빠서 알잖아. 아니 물론 나 때문에 못 본 적도 있는데 이번에 좀 너무하잖아. 이게 도대체 몇 달째야? 시간을 다시 맞춰서 보면 되지.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아니면 목요일? 아니 너 또 취소할 거 아니야? 야 그냥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고 해. 아 아니야. 매번 이런 식으로 피할 거야? 나 20년 만에 만나서 되게 반갑고 궁금하고 그래. 근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20년도 참았는데 뭘 그러냐. 나한텐 정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래. 우리 9개월 동안 몇 번이나 약속 깨졌는지 혹시 아니? 어? 이번 것까지 합치면 총 38번. 내가 인터뷰 때문에 못 본 2번을 빼면 매달 4번 꼴이지.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 미안해. 그렇게 해서 총 36번의 약속 취소. 그중에 너네 부모님과 연관된 게 21번. 몸이 안 좋아서 못 본 게 10번. 아무런 얘기 없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게 5번이나 돼. 무섭다. 너 그런 거 분석하고 그래. 아니 뭐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건 좋은 건데 약속 깰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 맨날 생겨? 아니 아빠는 집에서 맨날 볼 거 아니야. 근데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 그래 뭐 돈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너네 어머니가 9개월 동안 12번을 찾아오셨다는 게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주변에 유학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 자주 오시는 애가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 저기 됐어. 그냥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고 얘기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자꾸. 내가 왜 널 보기 싫겠어. 엄마가 내가 너무 보고 싶으시대. 자주 오시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만나야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럴까? 여기 아빠도 계시니까 당연히 자주 오시는 거지. 오늘따라 왜 그래? 다시 신호면서 보면 되잖아. 아니 오늘까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중요한 인터뷰까지 밀어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는데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 미안하다니까. 이 인터뷰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어? 근데 너한테는 나 보는 게 그렇게 하나도 안 중요해? 왜 그래 진짜? 지인 한 명도 없는 곳에 와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나라고 왜 안 반갑겠어. 이번 전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 지금 하는 거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돼. 화 풀고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보자. 어? 저기 나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모님 때문에 약속 취소한 21번 그 중에 11번이 시내 투어 간다는 거거든. 여기가 무슨 로마야? 나 여기 가이드야. 여기 그렇게까지 볼 거 없어.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밥 살게.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에버스 바더 역 앞에서 보자. 됐지? 얘 봐. 어? 너 항상 이런 식이라고. 매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네가 원하는 장소, 네가 원하는 시간. 그랬다가 또 마음대로 약속 취소하고 안 나타나고. 옛날에도 딱 이랬다고. 알았어. 너 이번 주 수요일에 진짜 보는 거야. 그때도 약속 취소하면 다시 안 볼 거는 거 진짜 알았어. 그래 알았다니까. 미안해. 얼른 쉬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어두운 역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유대인 말살일 겁니다.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은 1933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학살하는 단계가 점점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탄압이 점점 거세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 같은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일자리를 빼앗고 거주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즉 조금씩 말려주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가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는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이 죽어나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유대인들의 수는 대략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면 안을 둘러보실 건데요.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타워 24m 높이의 저 좁은 틈에서 내려오는 빛만이 이 공간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저 빛을 바라면서 평생을 보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세요? 자, 그리고 안쪽을 둘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들, 즉 빈 공간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빈 공간들을 두었을까? 이것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다시 나오시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 투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신들의 과거가 어둡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고 지워버리기만 쉽겠죠. 심지어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들의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 잔인했었는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가 없다면 현재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싸가지 없이. 자,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입니다. 이 역시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이름 없는 큐브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이유 없이 죽어간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모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과거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돌로 짓이기거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를 총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끔찍한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의 억울하고 슬픈 과거를 말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에는 이런 문구가 있대요.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자,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오늘을 잊지 못할 과거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홀로코스트 메모리를 한번 들러보시고요. 자, 따라오십시오. 한 젊은 작가가 최근에 어떤 평론가의 관심을 받고 좋은 평가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오랜 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작품에 내재된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EV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 보면서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처음 보시면 다들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동그란 구 하나와 정육면체가 놓여져 있는 평범한 정물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물체가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가 오른손잡이라는 사실을 고려볼 때 이쪽 정육면체를 먼저 그리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정육면체에는 불규칙하게 긁힌 자국 같은 것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내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반복해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정육면체가 언젠가는 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전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의미. 작가는 이렇게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평론가는 이 부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표현력을 가진 좋은 작가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다들 이 작품 참여해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번 전시 마지막 날 열리는 공개 세미나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열어서요. 핸드폰으로 친구 추가 꼭 해주세요. 네, 뭐 아무 글이나 남겨주셔도 좋고요.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작가들은 실제 자신의 삶도 좀 독특한 경우가 많죠. 이브이 작가도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을 실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나 이메일, 또 필요하면 영상 전화를 통해서 전시를 준비해왔습니다. 특이하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냥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있나 유추해볼 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전화가 안 되거나 감정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페이스북 열심히 들어가 보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자기 얘기도 남기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번 전시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짧은 영상들이 상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번 전시의 제목과 같은 나의 세계와 당신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천천히 불러보세요. 좋은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야, 뭐하냐? 친구 기다려. 친구? 아, 그 사이버? 야, 너 완전 날린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하겠어. 당연히 먹을 거야. 아이고, 망구석이 나셨어요, 아주. 안 된다니까. 시끄러. 요즘 이상하다. 점수도 점점 떨어지더니 학교도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해? 완전 훈련해. 아 아니라고. 야, 너 걱정돼서 그래. 얼마나 기다렸어, 여기서? 시끄럽고 저로 가. 나 전화해봐야 돼. 야, 너 7시 약속이지? 야, 지금 40분 지났어. 수업으로 치면 벌써 폐강이야. 근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지. 네 잘난 이성은 이해가 되겠냐? 야, 그 여자 그냥 보내줘. 그 여자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가 있는 거야. 시끄럽다고. 너희 안 먹지? 다 저녁이나 먹자. 아, 그 이상하네. 얘 분명히 2시간 전에 이 근처에서 차 마신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아, 멀리 안 가서 금방 올게. 시호야. 얘 멀리 갔어. 저 멀리 사이버 나라고 갔어. 야, 이마. 야, 보이냐? 어? 이거 에버스네? 그래, 이 근처에 있다고 금방 온다고. 야, 나 페이스북 좀 잠깐 봐도 돼? 이거 왜 봐? 잠깐 보자. 잠깐만, 갖고 오라고.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여보세요? 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밥을 사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너 2시간 전에 이 근처에 있었잖아. 여보세요. 야, 사이버가 뭐라 그러냐? 아이, 뭐라는데? 유승규에서 모르는데. 거봐, 안 온다니까. 야, 걔 사진 올렸다는 데 있잖아. 에버스 카페. 그래, 버스. 거기 지금 확장한다고 알려 중이야? 뭐라고? 거기 나도 자주 갔던 데인데 공사한다고 문 닫은 지 꽤 됐는데? 한 2개월 됐나? 뭔 소리야? 그럼 사진은 뭔데 이거? 모르지. 다시 오픈한 거 아니고? 아니야, 내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10월 말까지인가? 공사한다고 써있었어. 거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데라 옆에 가게 다 사가지고 확장한다고. 아닌데 이거 분명히 2시간 전에 여기서 올린 사진 맞는데? 씨발 조용히 해. 여보세요? 야 됐고 아니 보기 싫은 거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됐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자기 복잡하게 만들어. 끊어. 아, 얘 뭐 이렇게 변명이 많아. 아니 이유 가지도 않은 걸 자꾸 이유 내고 지금 사람 여러분들 미쳐버리겠잖아. 지금 또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 건지 알아? 아, 너는 자꾸 더운데 짜증을 내고 그래. 야, 가서 맥주나 마시자. 아이씨. 야, 임마, 정시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예전에 총명하던 정시호로 돌아오라고, 이 자식아. 나 멀쩡한데? 철학과 수석 졸업 정신인데? 아, 널 보면은 내 마음이 아프다. 걔가 뭔데 그러냐, 너? 걔 그냥 보내버리고 너 좋아하면 하이 되고 걔나 다시 연구해. 네가 날 알아? 야, 너 걱정돼서 그러잖아, 이 선생님이. 야, 걔가 그 EV가 내 초등학교 때 짝이야. 첫사랑이구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뭘 또 첫사랑이야? 고질질이 축인데.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가 사기당해서 망하는 바람에 근데 이번 아들도 똑같이 사기당했네? 걔 부인 원래 이름이 희경인데 중간에 바꿨나 봐. 아무튼 내가 그때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나만 가난한 거 같고 나만 또 소외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근데 희경이 걔는 이렇게 항상 먹을 거 2개씩 챙겨와서 나한테 하나씩 주고 애들 그거 보면 놀래서 막 책상 밑으로 이렇게 몰래 건네주고 걔가 좀 개념은 좀 있었네? 그냥 유일한 마음의 피난처랄까 자식. 그런 느낌. 학교 가기 진짜 싫은데 희경이 얼굴 보러 학교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희경이 가끔 학교 안 나오는 날 있으면 나도 따라서 안 나가고. 지희랑 똑같다, 야. 쟤 도망 다니고 너는 학교 안 나오고. 자제해. 어디까지 했어? 땡땡. 아. 내 한마는 걔 생일 때 그때 문방구에서 제일 비싸던 거 있지?
가위랑 학용품 다 같이 들어있는 거, 선물 세트, 결과 사다 놓고 시경이 책상에 이렇게 놓고 얘 언제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또 희경이가 학교를 안 나온 거야. 또 안 났어? 아이씨.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날 걔가 학교를 자퇴한 날이었어. 자퇴? 아니 별 얘기 없다가 선생님이 오늘부터 희경이가 안 나오기로 했대. 그러더니 나중에 엽서 한 장 주더라. 왠 없어. 나한테 전해주라 그랬다고. 뭐 마지막 작별 인사 이런 거야? 그런 셈이지. 여기 베를린으로 떠나게 됐다고. 베를린이라고 했어? 응. 야, 너 그래서 여기로 네가 베를린으로 네가 일로 온 거야? 아이 뭘 또 그럴 리가 있나. 그때 이후로 걔 존재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뭐 좀 신기한데? 너 뭐 무의식 이런 게 작동을 해서 여기 온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그 이후로 내 걔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니 내가 작년에 베를린에서 길을 가는데 왠지 희경이 같아 보이는 애를 마주친 것 같아. 걔를 또 희경이하고 알아봤어? 아니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있어봐. 희경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으로 수소문을 했지. 야 그때 진짜 걔가 베를린. 진짜? 오, 이거야말로 운명적인 사람 뭐 이런 건가 본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연락 닿은 건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싶다. 잊어버려. 걔 어릴 때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으면은 나 너랑 완전 삶이 다른 거야 그냥.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내가 알아보니까 그때 유학을 온 게 아니고 대학까지는 한국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유학을 온 거야. 내 미술 작가로 활동 중이래. 이 근처에서 전시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어쩔 건데? 아 몰라. 다 때려치고 싶은 거 봐. 다시 한번 잘해서 보고 싶은 것도 봐. 아이씨 웃기고 있네. 야 화장실 나왔었네. 야, 내가 더 웃긴 거 알려줄까? 뭔데? 그때 그 엽서 나 아직도 갖고 있다. 여자 임마. 근데 하나 더. 왜 철학을 공부하시죠? 아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친구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사색들이었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의 원리 같은 것도 알고 싶어지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좀 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베를린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하이데거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좀 혹독하게 겪은 편이라서 가출도 많이 했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화가 나서 죽고 싶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냥 세상이 다 믿고 싫고 그랬던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강 다리에서 혼자 맥주캔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도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화가 너무 치밀어서 여기서 확 뛰어내려 버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낚시하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는데 꼭 저를 보고 비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뛰어내릴 수 있으면 뛰어봐.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 아저씨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지는 거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제 스스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 그럼 죽을 각오를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게 제 다짐이 됐는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친했던 윤리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너 철학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독일에서 유학해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게 된 목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학 마치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죠? 저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뭐 그냥 사라져버려도 그만이 도구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선생님 같은 자리에는 뭐 크게 관심은 없고요. 쉬운 교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콘서트식의 재밌는 강의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구조 자체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당분간 공부를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과정을 마치고 재단의 뜻이 빛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강연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최종 후보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유럽 지역 최종 후보 2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 지원 액수가 워낙 크고 또 향후 몇 년간 지원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재단 측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자는 혹시 어떤 분이신지? 미술 쪽 지원자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공교롭게도 같이 베를린에 살고 계시네요. 나이도 같네요. 더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하고 철학이면 제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지원이 조금 편향되어 있어서 재단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지원 영역을 좀 더 확대해보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향후 활동이 기대되는 분에게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작업의 방향은 무엇이죠? 현재 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특별한 방향은 없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으로 네? 계속 더 중요한 이어지시죠. 건 작품이 저로 보이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작품이 본인으로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EV의 작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평가와는 조금 다르죠. 이건 EV의 작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우 독특한 방법론으로 사람들이 저를 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작품에 제 이름 태그를 붙여놓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지점이 바로 작품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네. 작업 장소로 베를린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 작업에서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작품을 만나는 곳이 중요하니까요. 그냥 아버지 따라 베를린에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작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죠? 글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을 듣고 공유하는 그런 작가 아닐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니, 없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공개 세미나 있으시죠? 네. 그날 아마 저희 재단 관계자 몇 분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좋은 인상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잘해야겠네요. 네, 결과는 다음 주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전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왜 취소한 거냐? 또 부모님이야? 몰라도 돼. 아니 알아야겠어. 왜 또 취소하는 건데?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얼버무릴 거야? 진짜라니까.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부모님이 집에 오신 거겠지 또. 아니라니까. 인터뷰가 있었어. 무슨 인터뷰? 인터뷰가 인터뷰지. 무슨 인터뷰가 또 있어? 너도 장학금 인터뷰라도 했다는 거야? 그래. 장학금 인터뷰. 이제 변명거리가 떨어졌어? 너 같은 애가 장학금이 왜 필요해?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필요해 나도.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보나마나 돈 많은 니네 아버지랑 시내 구경 다녔겠네.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데? 하나도 몰라. 넌 절대로 너 얘기는 안 하잖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멋대로 얘기하냐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뭐가 미안한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장학금이 장난이지?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너처럼 편하게 하고 싶은 작업이나 하는 잉여 아티스트가 뭘 알기나 해? 됐어. 그만하자. 야, 뭘 그만해? 어? 너처럼 약속 하나 제대로 안 지키는 애가 무슨 예술을 한다 그래? 너나 그런 위선 집어쳐. 가난이 자랑이야? 너야말로 그만해.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져서 화내는 것도 이제 지겹다. 나도 계속 작업하려면 장학금 필요해. 그래서 인터뷰 본 거야. 웃기지 마. 야, 니네 아빠한테 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돈. 아,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목표 진화재단이야? 그래. 미술작가 해외활동 지원해주는. 아니, 거기 네가 왜 지원해? 야, 너 그 돈 없어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 돈 때문에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앞길 망쳐놓지 말고 당장 그만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진짜. 네가 왜 난리야? 너는 네 앞길이나 생각해. 주제넘게 미술계 걱정하지 말고 철학의 미래나 걱정해. 너는 자세가 안 됐어. 어? 삶 자체가 위선이야. 뭐? 네가 하는 작업이 너의 이야기라고? 어? 네 관객들이 네 작품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 너는 너 삶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깊이도 없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당장 그만둬.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너 같은 거 뻔해.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배고픈 게 뭔지 생각을 해봤겠어?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치열한 고민이 있겠냐. 예술이라는 말도 완전 사치스러워. 너 좋아하는 그림이나 계속 그려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 괜히 예술 바닥에서 알짱거리지 마. 너 진짜 무서운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까지 정해주는 거야? 추천해주는 거잖아. 야,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장학금 안 주지? 이 작업에 기가 막히게 풍년돼 줄 텐데 아빠한테 얘기 한번 해주지 그래. 개자식. 오 대박.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야야. 이거 봐봐. EV 지금 베를린에 있는 거 아니고 다 사기야. 이거 봐봐 일단. 이 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메시지? 그래. 지금 나는 베를린에 있다라는. 아이씨, 뭐 메시지 그냥 사진 한 장 올린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 갖다 의미도 하지 마. 아 그래. 보통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일상 페이스북에 올리잖아. 야, 근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 부인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거야. 무슨 의도? 내가 찾아보고 보여줄게. 깜짝 놀랄걸? 나는 지난 5개월간 EV가 페이스북에 올린 86개 포스팅을 모두 분석했어.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 EV가 올린 글들은 모두 조작되어 있어.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구성될 거야. 지금, 나는, 그리고 베를린.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쯤에 너는 한 가지 의문을 왜? 그걸 리얼한 이키라고 할 수 있지. 자, 먼저 지금
EV는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 긁어 사진 올리고 있어. 너 얘가 올린 거 중에 어제 뭐 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마 없을 거야. 자, 이 사진 기억나지? 네가 보여준 사진이야. 에버스 같은 사진. EV의 체크인 사진은 8월 8일 오후 5시경에 올라왔어.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약속 장소 근처에 사진 올라왔지. 그리고 2시간 뒤 잘했죠.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에버스는 지금 공사 중이야. 가게 문 앞에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는 단위가 쓰여 있어. 자, 봐봐. 이게 공사 중인 단위야. 맞지? 자, 그리고 사진을 시켜놓은 이 메뉴. 이건 이 가게에서만 파는 케이크가 맞아. 나도 좋아해서 늘 시켜먹는 거거든. 그리고 이 커피잔도 이 가게가 확실한데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EV가 올해 6월 이전에 찍은 사진을 마치 지금 것처럼 올린 거거든. 다른 사진들도 보면 묘하게 계절이 안 맞는 사진이 있고 내가 잘 봤더니 배경에 찍힌 길거리 포스트 날짜가 1년 전인 것도 있더라고. 왜일까? 왜 시점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지. 다음으로 나는 자, 연속해서 3장의 사진을 보여줄게.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야. 7월 16일, 7월 26일, 그리고 8월 5일.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뭔가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알겠어? 이건 진짜 힘들게 아닌 거야. 3장 다 EV가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야. EV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EV가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아. 뭐 워낙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 3장의 사진이 그것들 중에 최인 거야. 뭔가 이상한 걸 내가 발견했어. 정말 힘들게 하라는 거지. 자, 핸드폰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내가 글씨를 확인해 보려고 좀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해상도의 차이가 나더라고. 내가 이 사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EV가 등장하지 않는 사진은 대부분 해상도가 떨어져.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걸까? 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청난 발견을 했어. 대박이죠. 자, 인터넷에서 벨린 카페를 검색해봤거든? 깜짝 놀랄걸? 7월 16일, 7월 26일, 그리고 8월 5일에 올라온 사진의 원본 사진이에요. 인터넷에서 베를린 카페를 검색하고 잘라내고 편집을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왜 남의 사진을 갖다가 자기 사진을 중간시켜요? 7월 16일 열분을 맞은 베를린의 매력은 역시 대낮의 야외살기가 일이 안 끝나 조금 늦게 오신다 안 빨리 기다리면서 여기서 열분을 늦게 온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그날 베를린 일기예보를 살펴봤거든. 그랬더니 베를린에 비가 왔더라고. EV는 현재 베를린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7월 26일 새로운 연작 시리즈 구상 중 이번엔 가족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페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앞에 보이는 이 행복한 가족이 신작의 영감을 제공한다. 뭐 제발 그럴듯한 글이 올라왔는데 내 생각에 EV가 보고 있는 건 그냥 컴퓨터 모니터인 거야. 마지막 8월 5일 엄마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간 슈페타르트 카페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자, 이 사진도 역시 원본 사진이 존재하고 그 사진을 확대해보면 어이없지? 앞에는 왜 남자가 앉아있어? 이 사진들 어디에도 EV가 없어.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에 자신의 글을 입혔을 뿐이야. 지금 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조작된 메시지라는 거야. 다음으로 베를린에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야. 내가 곧 이어서 베를린에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보여줄게. 나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EV가 실제로는 베를린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다 EV가 하고 있는 작품의 일부는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야, 안녕. 너 베를린에서 잘 살고 있어서 베를린 생활 잘 보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되게 친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요즘에 다시 만나.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줄 거예요. 베를린에 같이 사니까 상황도 비슷하고 오래 알았는데 사실은 친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참 생각이 많으신데 철학적으로는 되게 박식했어요. 우리 작가가 잘 가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 되게 좋아하고 어디를 자주 가는지 이런 것도 레몬 머핀도 좋아하고 가족들하고 어머니도 자주 베를린 다녀오시고 인간의 가족 가족적인 성격이에요.
일상적인 사진들 많이 올리고 남자친구 있고. 아니 너도 거기서 결혼해서 작품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사람? 뭐라 그럴까 범접하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V는 만난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 있잖아. V 씨는 절대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었어요. 온라인상의 모습이 꼭 현실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안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친한 걸 거예요. 이번 이브이 작가 그 전시회는 잘 됐으면 바랍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엄마 끝이야.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나야말로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먼저 끊을게. 아니 왜 서울에서 베를린에 있는 척을 해? 무슨 소리야 서울이라니. 내가 왜 베를린에 있는 척을 해. 이 베를린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연극을 한다는 거야? 왜 계속 이런 거야?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웃기지 좀 마. 그래 사진 제대로 안 찍혀서 인터넷에 좋은 사진 있길래 몇 번 올렸던 적은 있었어. 여기 나까지 속일 거 없잖아. 내가 너 왜 속여? 아니면 베를린에 있는 척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진짜 유치하게 약속을 취소했다고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 지금 나가봐야 돼. 어디 나가는데? 아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래 너 잘못 찍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고 내일 약속 시간에 봐. 어디서 만나는데? 내 버스가도 역 앞에서 기다릴까? 아니 너네 아빠만. 그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아빠 회사 식당에서 볼 거야. 테라스 레스토랑?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스토커야?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긴장거리는 것 정신 잘 먹고. 너 혹시 내가 지금 베를린에 와 있는 게 뭔가 안 거야? 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를린에 내가 와 있는 게 싫은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원래 너한테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못 견디잖아. 요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너야. 고작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날 질투하는 거라고. 너 질투? 내가 왜 널 질투해? 너 진짜 웃긴다. 웃긴 건 너야. 무슨 이상한 거 만들어서 생사람 잡고 난리야? 내가 만들어냈어? 야 그럼 반박을 해봐. 네가 지금 베를린에 있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왜 자꾸 있지도 않은 곳에 갔다고 하는 건데? 증명하기 뭘 증명해? 네 유치한 그 장난을 반박할 시간 없으니까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려. 진짜 안타깝다. 야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라. 너 뭐 베를린에 있는 척하면 너한테 뭐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서 아, 그런 거야? 떨어지 뭐가 떨어져. 그만 좀 하라고. 너 혹시 장학까지 해? 왜? 무슨 시간의 소리야. 내가 넌 줄 알아? 그렇게 모든 걸 돈에 엮어서 생각해? 장학까지 해. 돈. 이제 너의 그런 생각들도 지겹다. 근데 너 이제 어떡할래? 야 진화재단 장학금 그거 유럽 거주자들한테만 주는 건데 너 이제 못 받겠네? 어? 베를린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자격 미달이네? 무슨 소리야? 자격 미달이라니. 나 베를린이라고! 미안해. 너처럼 예술 취미삼아 하는 애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스스로 진실을 얘기하고 포기해라. 네가 얘기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얘기해 줄 거야. 왜? 너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피해보면 안 되니까. 너 전시 마지막 날 공개 세미나 있더라? 네. 개소리야 진짜.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리야. 이번 주 안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어? 돈은 그렇게 두더덕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 뭐 항상 그렇게 쉽게만 가져봤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미친놈이 씨. 야 정시호. 분명히 얘기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상처를 치유해. 너희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망한 것도 자살한 것도 그래서 네가 가난하게 살아온 것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야. 그게 너야. 현실을 인정해.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참견해. 내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너네 아버지 이혼적이었어. 우리 아빠가 뭐? 내 친구 아는 분이 마침 거기 있어. 환인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서로가 취한 사이야. 우리끼리 술 한번 먹기로 했는데 거기서 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왜 우리 아빠를 만나? 효야. 나 이번에 조사하다가 좀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 뭔데? 우리 아버지 있잖아. 이혼도 다니시다니. 맞아. 내가 아는 분이 거기 다니시더라고. 둘이 친한 사이야.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에 여기 베를린으로 발령받아 온 게 맞긴 한데 오자마자 독일 여자와 결혼해서 전처 버리고 딸 낳아서 잘 살는데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야. 이번 작품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요. 사실 저는 역사나 정치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특별한 정치적 관점보다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상황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유태인들의 행동 방식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구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거든요.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나요. 그에 대처하는 개인,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반항하지 않고 덤덤하게 들어갔다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 관점에서 수천 개의 관들은 그 폭력적인 과거가 아닙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폭력적인 상황을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조형미로 변환합니다. 이미지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은 지금을 느끼고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이 바로 기억이 되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난해한데요.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가벼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작품을 준비하실 때도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도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에서의 개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오프라인이 훨씬 제한적인 인간관계죠. 온라인에서는 무한에 가깝게 확대돼요. 그렇게 형성된 자기 자신이 저는 자기 진짜 모습에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인 패널 토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평론가 정원준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못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관객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 잠깐만요. 네. 원준 선생님도 못 오셨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참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근데 시간도 좀 남았고요. 혹시 모르니까 희망하시는 분 계시는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들고 편하게 참석해 주십시오. 주제가 어려워서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네, 저기 희망자 나오셨네요.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베를린의 자유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시호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다고요? 네. 더욱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가님과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오실 정도면 물론 이브이 작가님의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시겠어요? 네, 이브이 작가 오랜 친구입니다. 온라인 친구. 네. 이브이 작가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작가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주제는 현 존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이번 작품에서 실존적인 주제를 다루시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역설적으로 갖고 오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작가님 시점에 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에도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철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첫 번째 질문부터 수준이 좀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존재의 개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적당한 관심 혹은 무관심으로 연결된 현 존재들입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어떤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을 서포트해주기 위해 살아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도구가 되고 누가 목적이 되는지도 불분명하죠. 이게 무의미한 삶인가요? 그건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서부터 찾는 것이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죠. 도구냐 목적이냐 하는 시덥지 않은 주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대적인 개념을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요. 자신의 생각을 좀 강요하시는 편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들이 본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작가님 존재 가치입니까? 그럼 정시호 씨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왜 철학을 공부하세요? 작가님, 지금 이야기가 조금 옆뒤로 새는 것 같습니다.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 말씀 중에 모두가 적당한 관심 혹은 무관심으로 연결된 현 존재들이다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은 아니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관계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럼 이런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인가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계 맺고 반응하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죠. 자신의 존재 가치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외부 반응에서부터 찾은 가치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시호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방에서 혼자 생각하세요. 은연중에 본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가님, 이야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데요.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네. 정시호 씨 말씀 중에 외부의 반응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시적인 현재의 반응들이 모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게 현 존재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이죠.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외부의 관계들이 그 방향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존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낸다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독선이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세계를 모두가 인정하고 그 세계 안에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인정받고 견고해진다 라는 작가님의 관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패널 토크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시호 씨께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들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브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작업들도 많이 봐오셨을 거고 베를린에서의 일상적인 모습들도 많이 봐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혹시 의문이 생기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난 5개월간 올라온 글들을 열심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브이 작가의 숨겨진 비밀을 알 수가 있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브이 작가의 페이스북은 치밀하게 계산돼서 올라옵니다. 글에 일정 개수 이상의 좋아요나 답글에 달리는 순간 다음 글이 올라오죠.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의 이브이 작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혹자는 그 안에서 슬픔을 느끼고 마음과 생각을 공유해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기 이브이 작가 존재론이 있습니다. 작가가 베를린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새로운 작업이 영감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인터랙션 자체가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브이 작가는 사유를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직관적이죠. 이브이 작가 말처럼 본인이 존재하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브이 작가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만들어주는 존재대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는 것이겠죠. 이 젊은 작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만났네? 그러게. 내가 밥 사야겠다. 밥은 무슨?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간다니. 왜? 스코틀랜드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사실 독일 철학 자체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당장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왜? 하이데거가 가장 훌륭한 철학자라는데. 내가 그랬어? 근데 좀 더 넓게 생각해볼까 해서. 아무튼 너 덕분에 장학금 받게 됐다. 세미나 날 제가 관계자분들이 오셨었거든. 고맙다. 나도 고맙다. 뭐가? 너의 세계로 초대해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행복해지고 싶거든. 근데 이제서야 그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베를린 가끔 놀러와. 그래야지. 이만 가볼게. 잘 가. 시호야. 어? 지난번에 우리 아빠 만났어?
투어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다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로 돌아왔죠.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정정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저항을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고통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유대인들의 내세관 같은 거 있잖아요. 더 크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 더 큰 정신력으로 변해서 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여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베를린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베를린 오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핸드폰의 오류로 잘못된 곳에 체크인 되기도 하고 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곳을 지정하기도 하니까요.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하지만 더 재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있는 곳을 지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태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경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베를린에 계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베를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요.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베를린 투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투어 가이드 정시호였습니다. 자, 흩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할게요. 친구들한테 베를린 오셨다고 자랑도 하고 하셔야 될까요? 자, 쉬겠습니다. 하나, 둘,